어머나? 아니 이시영 씨가 엊그제 임신했다 그 얘기 들렸는데 벌써 둘째를 낳았다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둘째가 벌써 태어났습니다. 어머. 사실 이시영 씨는 그간에 여러 부침이 있었죠. 올해 3월에는 이혼 소식을 먼저 전한 바가 있었고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서 7월에는 이혼 후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얼려둔 냉동 배아를 이식해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 논란도 불러일으킨 바 네,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오. 사진 하나 보시면 신생아가 타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차에 붙여서 정말 크지 않습니까? 진짜 크다. 이렇게 큰 문구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네. 보고 집으로 딱 둘째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신생아 돌봄에 정말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 네. 며칠 밤을 꼬박 세우고 있다라는 SNS 글을 또 올렸거든요. 네. 오랜만에 신생아 케어를 해보니까 몸은 부서진다. 하지만 하루 종일 웃음이 나온다라고 행복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더 행복한 것은 오빠의 진짜 찐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어.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꼭 껴안고 어머나. 정말 예뻐하는 모습. 지금 카메라로 머리를 이렇게 가릴 정도로 어머나 아이를 세상에, 본다. 어머나. 둘째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동생 보러 오고 또 학교 끝나면 또 동생 보러 어머나. 오고 하면서 행복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동생을 정말로 사랑해주는 첫째의 모습에 엄마 이시영 씨가 감동의 눈물을 어머나. 보이기도 했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이제 첫째 오빠가 기저귀 갈아줘도 되겠다. 아이고 많이 컸네 벌써 세상에. 근데 안진영 기자님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과정에 이러쿵 저러쿵 정말 논란은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이시영 씨가 행복할까요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하지만 전 남편 역시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두 아이를 축복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시영 씨 역시 하나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남다른 이런 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시영 씨가 또 아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시영 씨의 이런 육아 과정이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육아용품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하고 되고 그러겠네요. 있는데 그중 이 호텔 수준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특히 뜨겁습니다. 호텔 수준이에요 산후조리원이? 그렇습니다. 이 이시영 씨가 묵었던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2주 기준입니다. 저기예요? 네. 약 1,200만 원에서 5,0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요. 이곳이 이시영 씨 이전에도 김희선, 손예진, 고소영, 이민정, 한가인 씨 등 네로라는 스타들이 사용했던 곳으로 화제를 모은 곳입니다. 야 진짜 아니 진짜 웬만한 진짜 뭐 호텔방 같은 그렇게 생겼네요 진짜. 이제 아마 방 크기에 따라 또 뭐 부대 시설 따라서 또 가격도 많은 거 같은데 기본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까지 진짜 저런 가격대의 산후조리원에서 일단 이 산후조리원 그걸 받았다는데 근데 지금 첫째와 터울이 좀 꽤 나다 보니까 이시영 씨의 관심사는 이제 육아 또 뭐 출산 또 뭐 등등등 뭐 관심사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둘째한테는 육아도 있지만 또 첫째한테도 또 관심 가질 그 항목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 세간의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태교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영 씨가 원래 굉장히 활동적이고 만능 운동가잖아요. 그래서 뭐 복싱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장남이랑 함께 얼마 전에 시드니에서 10km 마라톤에 도전을 해서 완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저 이시영 씨가 뛰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비교적 저렇게 몸이 가뿐가뿐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게 불과 2달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신 8개월 차에 어머. 저렇게 가서 마라톤을 했다는 건데 어머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어떻게 그 배가 많이 불렀는데 마라톤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와. 그 의사하고 미리 상담도 했다 그래요. 어머머. 그리고 그 배가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도록 테이핑 같은 것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거의 만삭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도 마라톤까지 하는 이런 과감함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새 식구가 됐습니다. 야. 달라졌으니까 네. 집도 세 단장을 아마 아. 한 모양이에요. 네. 이제 뭐 아기방 같은 게 이렇게 꾸미고 새 집 정리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조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시영 씨가 원래 보통 평상시에도 운동으로 다져졌고 실제 영화도 액션을 실제로 할 만큼 몸으로 다져진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긴 합니다만 최명기 원장이 물론 전공은 산부인과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의사로서 이게 지금 임신 8달 8개월 때 마라톤에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일반 여성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마 올림픽 세계 기록 보유자도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여성이 운동을 할 때 괜찮을 때는 임신 2기라 불리는 14주부터 27주 사이입니다. 네. 그러나 그때도 체중이 많이 불기 때문에 허리에 하중이 많이 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24주부터 이렇게 마라톤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이 닥쳤다고 몸이 착각을 해서 그 분만을 하도록 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등 번째는 근육 보세요. 등 근육. 와. 두 번째는 산모의 심장으로 피가 많이 가면서 태아한테 갈 피가 모자르기도 합니다. 아하. 세 번째는 아무리 본인이 조심을 하더라도 항상 올림픽 코스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낙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온은 아무리 천천히 간다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산모의 체온 상승은 태아한테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운동이 다 끝난 후에 우리는 누구라도 누워서 쉬게 되잖아요. 임신 말기에는 너무 오래 누워 있다가 보면은 대정맥에 무리가 가서 어지러우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네.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으로 평소 다져진 덕분이어서 이번에 둘째를 건강하게 순산을 하신 거지 일반적으로 이 임신 8개월 때 어떤 이 격한 운동, 마라톤 같은 걸 권하지는 않는다는 의사 선생님 최명기 원장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시영 씨 앞으로의 생활, 또 세 식구의 삶 저희들 또 잘 보여주시길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